벌써 3년째 저희들이 병조란 광교산 전투 승리 387주년 기념 축제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광교산 문화포럼 이석순 고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신곡선 강장이시고요.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김광옥님. 유선희님. 저 뒤에 여자분이 두 분 오셨는데 용인시 문화해설사 이은성님. 그 다음에 원주김씨 종친의 강사 김영수님. 그 옆에 길보산악회 회장님이시자 고문님 김다령님 소개합니다. 가을문학회 편집국장 허시중님. 경기시조 시인협회 부회장 김동성님. 뒷자리에 경기시조 시인협회 부회장 김경옥님. 저희 광교산 포럼이 설립된 지는 몇 년 되는데 회원은 많지 않고 오늘은 또 오시겠다는 분들도 여기 좌석이 좁아서 다 초청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병자호란 때 김준용 장군님께서 광교산에서 유일하게 병자호란 동안에 유일하게 중국 청태종의 내부인 앙골라를 살해를 했습니다. 양력 1월 28일, 음력 1월 6일 날 병자호란 광교산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386주년 기념 축전을 신곡소원 산항제에서 가졌고요. 3월 10일 조광조 선생 춘계 향사 신곡소원에 있었는데 참석하고 했고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4월 1일 광교산 특산식물 희어리를 답사했습니다. 6월 27일 화순, 전라남도 화순의 조광조 선생 유배지, 그 다음에 나주시의 백호 임재문학관을 여러분들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아산 이충무공 묘소 및 시흥 김준용 장군 묘소 참배하고 다시 광교산에 와서 이백록공 이충무공의 할아버지죠.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2월 27일부터 지난달 1월 29일까지 독서 포럼을 했는데 지난달은 여기 자리에 계시는 김광옥 선생님이 쓰신 세종 이도의 철학을 독후감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11번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15일 동안 말을 타고 한성을 점령하러 왔는데 우리 인조, 소연, 세자, 어영대장, 원두표 이 사람들은 겨우 도망간다는 게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원 독산성에서 1박하고 왔습니다. 지금의 수원이 아니라 오산 독산성을 말하는 거죠. 충청감사 정세규 험천에 주둔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입니다. 풍덕천. 공주영장 최길림이 임진왜란 때 장수죠. 그 다음 보령무장 인발 67세 이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충청병사 이의배는 안성에 있는 죽주산성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느라고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험천전투 청나라 군사 예친왕, 쟤들은 황제 밑에 형제들을 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친왕 다탁 또는 도도라고 부르는데 다탁의 조카들 양고리가 출격했습니다. 충청 감사 정세규는 험천에서 패전했고요. 공주영장 최진리 북도라미 지금의 죽전역에서 전사했습니다. 보령무장 인발은 역시 죽전역 근처의 이진산에서 패전했고요. 여기 형제봉, 가운데가 종루봉 또는 비로봉, 오른쪽이 수리봉입니다.
시루봉은 약간 뒤에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뭐 속칭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로 청나라 아이들이 오다가 많이 죽은 거죠. 전라근황군이 이제 제일 늦게 올라왔습니다. 멀기도 하고요. 전라병사 김준용은 3천, 약 2천 정도 되고 아까 죽은 그 인발, 보령무장 인발의 그 패잔병들이 합쳐서 아마 3천으로 이렇게 하는데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 준비를 했고 싸움 준비를 했고요. 전라 감사 4,000명과 해인사 승려 각성은 양지에서 대기하면서 경상 구은항군과 합세하여 남한산성의 인조를 구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오늘처럼 짖는 깨비 흐린 날씨였습니다. 우리 그저 김달령 대장은 오늘 광교산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저도 오늘 광교산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혹이 오늘 미끄러지면 오늘 행사 망칠까 봐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청군 약 1만 명인데 이것도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1만 명으로 이제 공격을 해온 걸로 생각하는데 험천 바깥에 그 진제산이 있습니다. 진제산에서 어둑어둑한 안개 낀 겨울날인데 포를 몇 방 쏘고 너도 겁나지 하고 진격해 온 거죠. 예친왕 다닥, 다탁, 도도, 그다음 공유덕과 경중령은 이제 그 몽골군을 저 정도로 이끌었을 거고 청군의 최고 용장 양고리는 2천 정도. 청대장 그 양고리는 석굴에서 사살됐는데 허목 선생이 쏜 데는 중포 구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그 청대장 양고리가 죽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밑에 이런 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호랑이 굴이라고도 합니다. 대전에 임종삼이하고 한강의 회장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량공, 김준용, 전승비, 청대장 셋 사살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경자원의 전투지였다는 것은 이거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절대에서 나온 거죠. 화살촉이죠. 저쪽에 있는 건 마름새입니다. 퇴각을 했습니다. 말도 두고 불 피우고 독산정으로 밤 10시경에 퇴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깃발도 없어지고 타난도 다 화약도 없어지고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독산정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김준용 장군은 독산정으로 가서 여기 그 양지에 있던 이시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화약을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 올 줄 알았는데 이시방은 공주까지 확 도망갔어요. 사실은 공주에서 금강을 경계를 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독산정 김준용은 독산정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제 크게 보면 김준용이 이시방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계로 올려서 김준용 장군이 귀양을 가게 됩니다. 유일한 성전이다. 또 하늘이 내린 광교산은 광교장성 또는 광교진성이다. 김준용 장군은 광교진성을 이용한 아웃파이터 전법으로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붙어서 한 게 아니라 코로 적을 제압한 거예요. 부들초 윤영상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서는 7.8기보다 더 굳센 기상으로 한로에 절기를 여는 8.9개의 엄리꽃 이렇게 읽을 수 있답니다. 산딸나무 임종상 햇볕 따가운 6월 산딸나무 꽃 시원하게 피었다. 먼 빛으로 산딸나무 꽃은 나비다. 수백 마리의 하얀 나비떼다. 산색에 쫓긴 나비 산딸나무 품으로 날아든다. 산딸나무 꽃에 숨어 산새의 풀이를 피한다. 솔수 임종삼 동항이 깃을 펴는 봉수산에 갔습니다. 천년 숲속을 걸어 봉곡사에 갔습니다.
마음 둥근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고구에 황사시킨 하늘은 맑았습니다. 절골의 계곡물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과 산 있는 글자, 꽃이라는 글자는 아무리 보아도 눈이 웃는다. 사인이라는 글자는 아무리 보아도 발이 무겁다. 근데 작가님께 여쭙게요. 어떻게 이거는 글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산을 많이 다녔어요. 네. 꽃도 많이 봤고요. 또 꽃 보고 싶다는 사람들 모시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 꽃을 많이 보니까 한 20년 보니까 꽃의 그 기억이 웃는 모습으로 보여요. 등강소나무 임종삼 송화산 산길속에 용틀이 많은 저 소나무 비바람 눈보라에 이무기가 되었구나. 그 기상 황룡이로다. 구름 타고 나르려무나. 487주년 기념 축전 이어가 주시는 임종삼 사무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 즐거운 자리네요. 제가 같이 못해서 죄송한데 저는 임종삼 시인책을 오래전에 해서 뭐 매일같이 한 편씩 읽고 이러고 그래요. 임종삼 송씨 삼천리가 좁으랴 산만리도 넓으랴 산이 높으랴 들이 넓으랴 강이 넓으랴 언덕이 힘들랴 우리의 산하를 실눈 뜨고 큰 눈 뜨고 산과 들과 언덕을 발로 눈으로 손으로 살피고 돌았네. 우리의 들을 무릎으로 기었네. 마음의 눈을 뜨고 여기에 꽃들이 시리어 내려앉아 꽃인지 글씨인지 거울로 향기까지 풍기네.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드네. 나의 숨에서 이제 향기가 나네. 나의 몸이 따스해진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수님 설정에부터 그때는 이제 살발했었는데 세대가 바뀌니까 이제 어른들이 다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저부터도 사실 이제 종소이면서도 잘 모르는 게 또 여기 그 비문, 행장문 이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 좀 미화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배우는데 뭐 청일록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 저기 최영 할아버지가 귀양 갔다는 얘기도 여기서 처음 들었어 사실은.